한 중년의 여성이 딸의 집에 방문하여 문을 열려는 순간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딘가 익숙한 음악 소리에 갑자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가만히 있더니 애절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한테 무슨 애절한 사연이 있길래 그리 서글피 우는 걸까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르블랑이라고 해요. 그때 저는 프랑스 방송국에서 메인 앵커로 일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프랑스의 대표적인 여성 언론인이라고 기억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방송인 소피가 아니라 한 여인으로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어느 2024년 봄의 저녁, 평소처럼 뉴스를 마치고 딸 클레르의 집에 들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식사 약속을 하고 있었던 그날, 저는 딸의 집 문을 열자마자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낯익은 한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요즘 클레르가 케이팝을 즐겨 듣나 보다 하고 그냥 흘려보냈는데 그 순간 그 노래가 35년 전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처음 들었던 바로 그 명곡 백만송이 장미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 순간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멍하니 서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오랜 기억들이 마치 봄꽃처럼 한꺼번에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딸 클레르가 놀라며 엄마 왜 그러세요? 하고 달려왔지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오랫동안 숨겨왔던 바로 제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그때의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파리의 한 상류층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수출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저희 집은 샹젤리제 거리의 아름다운 저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전용 운전기사를 태우고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주말이면 베르사유 근교의 승마클럽에서 말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었죠. 저희 식탁 위에는 아버지가 직접 고른 최고급 와인들이 올랐었는데 아버지는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우리 프랑스의 혼과도 같아 라고 항상 말씀하셨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빛나는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980년대 후반 세계 와인 시장이 미국과 아시아의 저가 와인으로 급변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일본 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와인 사업에 과감하게 뛰어드셨고 그러나 일본의 경제 버블이 붕괴하면서 단 하루아침에 200년 전통의 가업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저희 가족은 샹젤리제의 저택을 잃고 파리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만 했고 어머니는 큰 슬픔에 빠지셨으며 아버지는 술에 의존하면서 매일 자책하고 계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어릴 적 부모님의 슬픔을 보며 저는 무언가를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르본 대학에서 법학을 배우면서 생텀 미셸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낯선 경험에 수치심도 느꼈지만 그 카페에서 일하면서 여러 국적의 대학생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 마음속 깊은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카페에서 제가 매일 바쁘게 테이블을 오가며 주문을 받던 그때 한 청년을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청년은 매일 오후 3시쯤 같은 자리에서 의학 서적을 펴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동양인 학생으로만 생각했지만 어느 날 제가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그는 서툰 프랑스어로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따뜻함이 묻어나서 저도 모르게 그의 존재에 끌리게 되었답니다. 이민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를 찾아 의학 서적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며 열심히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가끔 피곤해 보일 때면 제가 그에게 따뜻한 카페 라떼를 가져다 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항상 고마워하며 환한 미소를 지어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가 워크맨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이어폰을 건네며 이 노래는 제가 한국에서 들은 아주 특별한 노래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파리의 봄날은 정말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생텀 미셸 거리에 자리한 그 작은 카페는 대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저는 바쁘게 주문을 받으며도 이민준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꿈과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민준이 창가에 앉아있던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는 의학 서적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저는 그에게 지금 무슨 음악을 듣고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살짝 망설이다가 이어폰을 건네며 이 노래는 백만송이 장미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백만송이의 장미를 피우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노래예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노래를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련한 기억들이 다시 떠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퇴근 후에 종종 생텀 미셸 거리를 함께 걸으며 센 강변에서 미래에 대한 꿈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민주는 한국에 대해, 특히 한국 전쟁 후의 기적 같은 경제 성장과 88 올림픽, 그리고 고향 태안의 아름다운 바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언젠가는 의사가 되어 고향 태안에 작은 병원을 세워 농어촌에 있는 분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싶어 했던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와 함께 있으면서 제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다시 꿈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아름다운 순간에는 언젠가는 이별이 따라오게 마련이죠. 파리에서의 그 따뜻한 봄날도 이민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가면서 점점 다가오는 이별의 그림자가 서서히 느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센 강변을 걸으며 이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소피 씨, 한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아파왔어요.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러하듯 이민준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나눈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만 같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 우리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공항 로비에서 이민주는 마지막 선물로 백만송이 장미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건네주었어요. 소피 씨, 당신의 꿈을 찾고 행복해지세요. 그 짧은 말 한마디와 함께 저는 그를 보내며 눈물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날 택시 안에서 저는 운전사가 거울을 통해 저를 쳐다보며 묵묵히 걱정하는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저는 그때 너무나 아파서 눈물을 터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 35년이 흘렀어요. 저는 그동안 방송국에서 메인 앵커로서 커리어를 쌓으며 프랑스의 대표적인 싱글맘 성공 신화로 불리게 되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그 아련한 이별의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딸 클레르도 함께 자라며 저는 점점 제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들을 다시 마주할 용기를 내기 시작하고 있었죠. 어느 봄날 클레르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그때 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한동안 말이 막혔지만 결국 그때의 모든 기억들을 꺼내놓아야 할 때가 왔다고 느끼며 클레르에게 제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차 한 잔을 들고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옛날 파리의 기억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젊은 시절 화려했던 파리의 거리를 걷고 생텀 미셸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이민준과 함께 나눈 따뜻한 대화, 그리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회상하며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제 자신만의 꿈과 열정이 이별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방송국에서 메인 앵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진짜 내 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 클레르의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한국으로의 여정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클레르는 이미 스마트폰 앱으로 태안의 경로와 병원 정보를 철저히 조사해두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이민준과의 추억,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4년 4월 저와 클레르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설렘과 낯선 느낌이 마치 오랜 시간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지는 듯한 기분을 주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태안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저에게 그동안 듣던 이민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첨단 기술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저는 그가 한때 사랑했던 고향 태안의 푸른 바다와 고즈넉한 어촌 마을의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이 뛸 듯 설렘을 느끼고 있었어요. 클레르는 엄마, 저기 바다가 보여요. 이곳이 바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던 그 바다예요. 라고 말하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말에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태안에 도착한 후 우리는 먼저 작은 숙소에 짐을 풀고 객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해의 파도와 노을빛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지난날의 아련한 추억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클레르는 미리 조사해둔 태안 지역의 병원 목록을 들고 이민준 씨에 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여러 병원과 오래된 동네 가게, 약국을 방문하면서 김성호라는 이름 또는 이민준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오래된 약국 주인 아저씨께서는 "아, 이민준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금은 그의 아들이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에 저는 오랜 세월 잊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한순간에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후 우리는 택시를 타고 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고 병원 입구에 붙은 김성호 원장이라는 간판을 보며 이민준 씨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따스한 봄볕 아래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흰 의사가운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머리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진실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오랜 기억 속의 그 청춘의 인연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 듯한 느낌을 받으며 한동안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조용히 소피 씨 라고 말을 꺼내며 35년 전의 추억과 약속 그리고 사랑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회상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나오면서도 그동안 잊지 못했던 모든 기억들이 다시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를 지나 함께 해안가로 걸어나가며 그분은 군 복무 후 고향 태안에 작은 병원을 열어 지역 주민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죠. 클레르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과거의 아픔과 이별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난 이 순간의 소중함을 서로 느끼며 눈물과 미소가 교차하는 감동의 재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후 저는 방송국에서의 화려한 경력과 오랜 외로움 속에서 찾아온 제 인생의 꿈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아픔을 모두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클레르와 함께 태안의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지역 방송국에서 프랑스어 강사로 일하거나 문화교류 사업에 참여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한 걸음 내딛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저녁 해변을 거닐며 저는 옛 추억이 담긴 백만송이 장미 노래를 들으며 그때의 따스했던 사랑과 아픔 그리고 이별의 기억을 한순간씩 되새기고 있었어요. 그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35년 전 우리가 나눈 모든 순간과 서로에게 남긴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가장 큰 아픔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고 가장 긴 기다림이 가장 아름다운 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저는 이제는 과거의 기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아픔 속에서 다시 꿈을 꾸며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있었어요. 클레르와 함께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35년 전의 그 아련한 기억들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다는 사실에 서로 미소 짓으며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오고 가장 긴 기다림이 가장 아름다운 재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아픔과 이별을 겪었지만 그 모든 기억들이 오히려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잊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와 다시 한번 피어오른 사랑의 기억 그리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께 진솔하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잊고 지내던 소중한 기억이나 다시 찾고 싶은 꿈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그 길을 걸어보시길 바래요. 그 기억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다시 한번 꿈을 꿀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더 좋은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